오늘 네. 저널리즘 띵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머리채 싸움 제가 하라고 했는데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투덜투덜 하듯이 지금 보수 언론들이 머리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좀 근데 해봐야 좀 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경이 그 언론들이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이 패배했잖아요. 대패했잖아요. 여권이. 근데 수습할 어떤 능력이나 수습할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막 홍준표 대구시장 백신 배반 백신이야 뭐 이러고 그 있고 양반 요즘 논평 썼네. 하루에 하나씩.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고 아무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묘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좀 실립니다. 이를테면 뭐 중앙일보는 오세훈을 잡고 뭐 샬라 얘기를 하고 또 갑자기 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좀 다른 뉘앙스를 펼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묘하게 이제 주말 사이에 일이 하나 벌어졌죠. 한동훈이 용산에서 Come on, baby, come on 했는데 안 가. 나 아팡 아파 나 안 가. 이랬단 말이야? 아팡. 아니 근데 만난다는 한동훈 와라 하는 기사 뜨고 1시간도 안 돼서 안 돼. 아파. 이렇게 바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come on, no, 아파. 베리베리 아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대다수 언론들의 분석은 선을 그었다. 확실히 한동훈이 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총선 전에도 계속 얘기해 본 거 있지 않습니까? 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조중동이 연합전선을 좀 형성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용산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으로 차기를 좀 도모하는 어떤 그런 이 논조가 계속 보였잖아요. 한동훈 막 힘 실어주는 이런 조중동이 항상 되게 힘을 보였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 당분간은 딱 숨어 있으면서 어떤 그런 어떤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네. 주말 조중동을 보면서도 그랬고 오늘 조중동을 보면서도 그랬고 이 친구들 머리가 복잡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주간조선 같은 데서는 제가 그 구구 유튜버들 관련된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조선일보랑은 또 달라요. 거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조선일보는 그래도 한동훈을 조금 그렇게까지 까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주간조선에 뜬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훈 집회에 참석한 신혜식 얘기를 다루면서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한동훈은 정치 전응아, 맹비난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너무 놀랐네. 그냥 이제 조선일보랑은 또 다르게 가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매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주목하거나 좀 비중을 싣는 비중이 조금씩 다른데 용산 쪽에 비중을 싣는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가 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용산하고는 선을 그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좀 힘을 싣는 그런 매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난주에 쓴 기사를 보니까 변심했다 뭐 이렇게 또 썼던데 저는 변심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아직 구심점을 발휘할 만한 그런 인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언론들이 어느 특정 인물과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얘도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얘도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뭐 그런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 중에 나온 게 뭐 오세훈, 한동훈은 당분간은 이제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갈 것 같고, 그랬을 때 뭐 조중동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등등과 관련해서 아무튼 이 보수 언론이 차기를 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도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홍준표를 찍을까? 조중동이?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냥 지금 때리는 정도로 쓴 것 같고 저는 왜 저기 보수 언론들이 머리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제목을 땄냐면요. 그 하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 하완도 솔직히 그 어디서 오는지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근거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쏟아지는 그 현상을 보고 어떻게 제목을 다느냐 어떤 논조로 그 기사를 내느냐가 좀 얘네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치워도 계속 온다라고 기사를 쓰고요. 또 중앙에서는 이게 팬덤 정치의 말로인가 이게 바로 덫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눈을 가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얘네끼리 지금 따스한 권력 찾아 지금 떠나는 중인가? 지금 머리채 싸움하는 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얘네가 어떤 갈피로 가려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땐 이 얘기, 저럴 땐 저 얘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누가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어떤 탐색전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참 의미 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 권력의 중심에 설 거냐, 미래 권력이 될 것이냐. 이미 총선은 끝이 났고 대통령은 보니까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게 본인들이 주창했던, 본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여론조사에서도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다음을 찾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했고 그리고 지금 현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그러니까 그쵸.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 정치에 펼쳐질 것인가,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런 주요한 포인트를 다루는 양보다 한동훈이냐, 뭐 오세훈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수 언론의 오랜 습성 같아요. 맞아요. 윤석열이 처음 뜰 때도 이랬어요. 아, 그럼요. 맞아. 그리고 이준석을 한참 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갈피를 잃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뭐 하나 세워놓고 계속 그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갔었던 그들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지금 모호한, 그러니까 뭐 안개 정국 같은 느낌인 거. 그 안에서 누굴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도 한번 찔러보고 저기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다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우파 지지 세력들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혹은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가 좀 명확해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태도 돌변하는 거는 또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에게 좀 다른 것도 좀 쳐다봐라. 지금 기름값이 얼마며, 아, 그렇죠. 물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면에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주목하지 않는 뉴스처럼 흘러가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 난 중요한 게 이런 모든 뭐 경제 난맥상이라든지 우리 민생에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외교에서 시작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얼마나 찬밥 신세가 됐는지, 얼마나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지 이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안 다룬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 그렇죠. 이런 게 있댄다 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루고 그 넓은 지면을 다 채우려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들의 오피니언란을 굉장히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오피니언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다뤄져.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 언론이잖아. 그렇죠. 언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 누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혹은 어떤 뭐 역할을 해보겠다. 내가 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 밑에 줄 서야 될지 아니면 누구랑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심하고 그것을 위하여 소위 말하는 빌드업도 하고 그렇죠.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언론이 그런다는 거잖아. 언론은 이 현상을 펼쳐져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분석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 거야.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간 본 다음에 뭔가 결정되면 그때 논조 정리가 되겠지. 그러고 나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일사불란하게 또 나가겠지. 비슷한 문구들로 다다닥 나오면서 네.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이미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정치 권력, 정치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가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이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됐고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서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도 그거는 뭐 계속 변함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더 공고해졌고 그 기득권이 더 탄탄해진 그렇죠. 거죠. 그 탄탄해지고 한국을 우리가 이제 배후에서 움직인다. 왜 그 밤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이라는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설계하고 예, 우리가 대통령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기사를 보면 기사를 가장한 뭐 그들의 어떨 때는 매뉴얼이고 그렇죠.
어떨 때는 경고고 네. 어떨 때는 뭐 또 다른 형태의 그 기사를 가장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그렇죠.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네.